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도 원주에서 올라오신 중국과 미국 구매대행 셀러, 아직 20대예요. 29살 머니가이드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강원도 원주에서 구매대행과 국내 위탁 그리고 오프라인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머니가이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머니가이드 대표님은 아직 20대신데 매출이 꽤 높으세요. 1억 3천 내외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이익은 20% 초반대 정도,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사업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됐고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사업을 시작을 한 거는 20년도 12월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원래부터 이쪽 사업을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던 거는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어릴 적 가정 환경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제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학교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니까 이제 집 안에 있는 물건들에 이제 빨간 딱지 같은 것 좀 많이 붙어져 있고, 그리고 약간 정장 입은 험악하신 분들이 그 자리에 이렇게 서 있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때 당시에도 우리 집이 생각보다 그렇게 여유치는 않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이제 반지하로 다 같이 가족이 이사를 갔었는데요. 반지하에 살면은 사신 분들은 아마 알겠지만 특히 여름철에 장마철이 되면은 많이 힘들어요. 비 오고 막 그래서? 네, 비가 오면은 그래서 어땠냐면은 아침부터 다 같이 가족들이 일어나서 그 물을 이렇게 퍼다 나르곤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우리 집이 조금 경제적으로 혹은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돈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했는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대학교를 가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일반적인 사기업에 취업을 했었죠. 근데 사기업에 취업을 하면서도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들었냐면, 약간 매일같이 좀 야근하고 하면서 내가 일하는 양만큼 보상을 못 받는 거는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앞에서 일하시는 부장님을 보는데 저 부장님의 모습이 제 미래라는 저 똑같은 생각. 그렇죠. 네.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잘 열심히 살아봤자 저 정도의 삶밖에 못 살겠구나.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 미래가 저렇게 되는 거는 행복하진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어디로 방향을 틀었냐면 공기업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네, 그때 그래서 이제 공기업 준비를 하면서 LH 인턴을 시작을 같이 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제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기업에 많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워라밸도 괜찮고 그리고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이게 실제로 또 제가 한번 인턴을 하면서 그 문화를 겪어보니까 그게 또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나이 때 사원이나 대리급 정도는 어떻냐면은 공기업에 가면은 워라밸이 잘 지켜지고 6시 칼퇴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현실을 바라보니 결국에는 그 친구들도 늦은 시간까지 매일같이 야근하고, 그리고 2년마다 중간 공기업이면 순환 근무를 한다던가 약간 이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요것도 내가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어떤 게 많이 오르던 시기였냐면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 게 좀 많이 떴었어요. 요거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시도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시도를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출연하신 게 여러 가지 꿀팁들을 풀고, 물론 본인을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A부터 Z까지 다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나라 간에, 중국과 미국 구매대행 두 나라 간에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매대행을 진입하고자 하시는 셀러분들께서 고민을 하는 게 어떤 나라로 내가 진입을 하면 좋을까, 각 나라의 그런 구매대행 사업의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미국 두 가지 나라 모두 하다 보니까 각 구매 대행의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좀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고 먼저 마진율이에요. 요 데이터들은 제가 직접 이 정도를 느꼈고 실제로 주변 셀러분들이 이 정도 된다 라는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마진율은 대략 한 25%에서 35% 정도를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고, 판가 대비죠? 원가가 아니고? 네, 판매가, 매출 대비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 정도 나오는 게 평균적입니다. 그쵸.
중국이 우리나라랑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중국이 배송이 훨씬 빠르고 미국은 뭔가 오래 걸릴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바라보면은 대부분은 미국이 중국보다 더 빠르게 배송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국은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항공보다는 부피가 해운으로 크고 하죠. 무게가 무거운 해운 위주로 하다 보니까 배송하는 데 기간이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가 되는 게 일반적이고, 만약에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거워서 경동택배로 인계가 된다고 하면은 배송 기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될 수가 있겠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다 항공 배송이에요. 실질적으로 배송까지는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면은 소비자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되는 경우가 많다.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과 미국 구매 대행 서로 간의 소싱 방법이 약간의 차이는 있거든요. 네. 약간이 아니죠. 좀 크죠. 아, 그죠. 그래서 소싱은 어떻게 하는지, 사업 영역을 어떻게 확장시켜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소싱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면 브랜드 제품을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에 중국은 다룰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없다라기보단 네. 다루기 힘들다. 네, 맞죠. 중국은 브랜드 제품들 아무래도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오픈마켓들한테 우리가 소명을 했을 때 그것들을 오픈마켓들이 정품으로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약간 이런 것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좋은 키워드라고 하면은 브랜드명이 들어가는 게 좋은 키워드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 키워드들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명이나 이런 데 있어서 신경을 쓸 만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브랜드 제품들, 그러니까 브랜드 키워드를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어떻게든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팔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키워드들을 찾고 요것들을 적용해주는 방식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네. 단점이 있잖아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도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확장성 부분에서 조금 달라요. 첫 번째로는 브랜드 상품이다 보니까 이미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들의 이 제품에 대한 가격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진을 높게 책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 또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재고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요. 아무래도 브랜드 상품들 위주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많이 판매했을 때 내가 지속적으로 이 제품을 판매를 하려면 재고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브랜드 제품들은 품절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미국 구매 대행에서 이게 수치적으로 딱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10개를 팔았을 때 몇 개 정도가, 솔직히 중국 구매 대행은 재고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쵸. 그쵸. 네. 왜냐면 얘도 팔고 쟤도 팔고 다 팔고 있으니까. 그쵸. 그런데 미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이베이나 아마존, 특히나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개인 셀러들도 많고 해서 네. 품절률이 조금 높다고 알고 있어요. 맞죠? 예, 맞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10개를 팔았어요. 네. 그러면 통상 몇 개 정도가 품절이었나요? 네, 제 경험상 거의 만약에 10개가 팔렸다고 하면은 한 3, 4개 내외 정도는 거의 품절이고 제품을 못 구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게 저는 그래서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구매대행 쪽으로 뭔가 확장을 해 나가기에는 중국 구매대행만한 게 없다라는 생각은 항상 합니다. 아마존에서도 만약에 100원에 판매하고 있던 판매자의 상품을 우리가 다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판매자가 판매하고 있는 가격으로 구매를 해야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팔던 단가랑 맞지 않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병마진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내가 이 상품을 공을 들여갖고 잘 키워놨어. 지속적으로 판매가 돼. 근데 이거를 더 팔고 싶어도 가격 단가가 안 맞거나 혹은 품절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판매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국은 어떠냐? 만약에 우리가 동일한 노력을 들인다고 했을 때에는 한 가지 효자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훨씬 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 구매 대행 하시면서 네. 꿀팁 같은 거. 지금 이 얘기들은 아무래도 초기 진입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아마 내가 상품을 뭐 대량으로 올릴까, 반자동으로 올릴까, 수동으로 올릴까, 약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먼저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처음에는 반자동으로 올리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대량으로 상품들을 올렸을 때에도 매출이 충분히 많이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그 안에서 판매가 잘 되는 것들을 찝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공해서 재판매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쳤는데 이제는 대량으로 그냥 끌거다 올렸을 때 처음 판매하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반자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품들을 올린 후에 거기에서 내가 괜찮다 싶은 상품들을 수동이라든지 혹은 상세 페이지 한글화 작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의 후 가공 작업을 통해서 지속적인 판매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하는 노력이나 시간이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만큼 어떠냐면은 나올 수 있는 이 매출의 저는 한계, 그러니까 제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방식으로 했을 때는 그 매출의 한계라고 하는 거 정도가 어느 정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CS 부분에서는 조금은 어느 정도는 적은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할 때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내가 만약 부업으로 할 생각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뭐 한 달에 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요 정도의 그냥 부수입 정도를 원한다 라고 하신다면은 미국 구매 대행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사업적으로 확장하고 싶고 뭔가 높은 매출을 내고 싶다, 나중에 나는 전업까지도 생각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중국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머니가이드님을 모셔서 원래는 뭐 검색수는 얼마, 노출되는 건 얼마, 경쟁 강도는 어떻게 보고 이 시즌엔 이런 거 잘 팔리고 이런 거 얘기를 하려다가 이런 내용들은 다른 유튜브에도 많거든요. 아, 그쵸.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머니가이드님을 한번 모셔봤어요. 근데 모셔봤는데 내용도 되게 알차게 준비를 해주셨고 말씀도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구독자분들께서 되게 만족하고 들으셨을 것 같아요. 머니가이드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머니가이드님보다 더 좋은, 아닌가? 아무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